프레이머를 사용해보고 있는 중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프레이머 AI 기능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제작을 해보았고 만들어본 결과 잘 구성된 프롬프트와 몇 번의 클릭으로 사이트의 전체 틀을 빠르게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보완되어야 할 점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AI 기반으로 빠르게 사이트를 생성하고 프레이머만의 편집 방식을 통해 직관적으로 편집하면서 사이트를 완성한다고 생각해보면 분명히 시도해볼 만한 매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레이머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어떻게 사이트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생성된 사이트를 어떻게 편집해서 완성할 수 있는지 모든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은 가이드 영상을 앞으로도 기대한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프레이머를 처음 기초부터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채널 영상 중 프레이머 초보자 가이드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배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계정을 만들고 시작하기 위해 프레이머 사이트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위해 Start Your Site 버튼을 클릭하세요. 구글을 통해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이메일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을 통해 만들기 위해 Continue with Google 버튼을 클릭하세요. 아직 구글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하고 이미 로그인되어 있다면 단순히 연결해서 나머지 과정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과 성을 영문으로 입력하고 이용 약관을 확인한 뒤 체크하고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세요. 계정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새 프로젝트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AI를 통해 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해 상단의 액션 메뉴를 클릭하고 Generate 페이지를 클릭하세요. 이곳에 자신이 원하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프롬프트를 작성한 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면 사이트 생성이 바로 시작됩니다. 그럼 입력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해 볼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일을 돕기 위해 프롬프트 창에서 예제로 제공하는 두 개의 프롬프트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암스테르담에서 매년 열리는 재즈 음악 행사를 위한 세련된 랜딩 페이지입니다. 첫 행사는 2023년 7월에 열립니다. 이 행사의 이름은 재즈 나이트이며 페이지의 목표는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웜이라는 독서 모임을 위한 개인 웹사이트입니다. 현재 읽고 있는 책 목록과 사진 갤러리가 있어야 하며 주로 녹색 색상 스킴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모임을 가집니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롬프트에는 어떤 종류와 주제 기반의 페이지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정보나 구성 요소 또는 스타일 부분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는지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적으로 여러 프롬프트를 통해 실험해본 결과 한국어보다는 아무래도 영어로 작성해야 반영이 잘 되었고 한 문장으로 작성한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필요한 프롬프트 부분을 나눠서 구성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방식의 프롬프트가 있다면 자유롭게 시도해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성한 짧게 만든 프롬프트는 먼저 한국어로 이름, 주제, 목적, 특징을 구성하고 이를 챗GPT를 통해 번역한 뒤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번역을 했다면 해당 부분을 복사한 뒤 다시 프레이머 편집창으로 돌아가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버튼을 클릭한 뒤 Generate 페이지 옵션을 클릭하세요. 빈칸에 복사한 프롬프트를 붙여넣고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페이지 생성이 완료되면 이렇게 데스크톱 버전뿐만 아니라 태블릿 및 모바일 버전까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오른편 상단의 재생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이 화면에서 사이트가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 가능하고 사이즈 너비를 자유롭게 변경하면서 다른 기기의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성된 페이지를 빠르게 살펴보면 가장 상단에는 메인 배너 섹션이 있고 소개 부분을 담당하는 섹션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면 포트폴리오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엔 문의하기와 같은 섹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으로 생성된 페이지 구성이 마음에 든다면 단순히 빠르게 로고,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링크 부분만 수정한 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해서 사이트를 바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 편집하는 방법을 함께 배우기 위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집창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우선 생성된 페이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기 데스크톱 부분을 클릭하고 오른편에 AI 섹션에 Regenerate 버튼을 통해 다시 재생성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색상이나 폰트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기 색상 이미지를 클릭한 뒤 원하는 색상 팔레트 중 선택해서 사이트에 적용하거나 아래 폰트체를 선택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펴보고 헤더 부분부터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성된 헤더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모바일 부분에서 헤더를 살펴보면 모바일에 적합하지 않은 디자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새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톱 부분에서 헤더 부분을 클릭하고 왼편에 레이어를 클릭한 뒤 헤더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레이아웃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뒤 딜리트 옵션으로 삭제하세요. 참고로 데스크톱 버전에서 요소를 삭제하면 태블릿과 모바일 버전에서도 함께 반영되어 삭제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 수정 시 데스크톱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새 내비게이션을 불러오기 위해 상단의 인서트 버튼을 클릭하고 내비게이션에서 제공하는 요소 중 하나를 드래그해서 빈 공간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한 내비게이션에 레이아웃을 추가하기 위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Add 스택을 클릭하세요. 레이어를 통해 확인하면 현재 내비게이션 요소에 추가된 스택 레이아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택 레이아웃을 클릭하고 오른편에 스타일 중 배경 색상에 해당하는 필 부분에 지정된 색상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아웃을 여기 나온 컨텐츠 레이아웃 위에 드래그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이 이상하게 나오는 이유는 현재 이 요소들을 포함하는 레이아웃인 히어로가 여기 아이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배치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어로 레이아웃을 클릭하고 오른편에 레이아웃 옵션 중 디렉션 방향을 위아래로 선택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비게이션을 포함하는 레이아웃과 컨텐츠 레이아웃이 위아래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이 값은 고정해서 자동으로 필요에 따라 늘어나도록 fit 컨텐츠로 설정하겠습니다. 현재 컨텐츠 부분을 클릭해서 너비를 살펴보면 최대 너비 값이 1000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내비게이션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클릭하고 레이어를 통해 이를 감싸고 있는 레이아웃을 클릭한 뒤 너비 부분은 가능한 최대한 늘어나도록 필 단위로 변경하고 높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 늘어나도록 fit 컨텐츠 단위로 변경하고 아래 입력란을 클릭해서 최대 너비 옵션을 추가한 뒤 최대 너비 값을 100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잘리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내비게이션을 클릭한 뒤 너비를 필 단위로 변경하고 높이도 fit 컨텐츠 단위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정이 완료되면 헤더 부분에 있는 내용을 편집할 차례입니다. 참고로 추가해서 편집하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은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컴포넌트는 재사용이 가능한 요소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요소를 컴포넌트로 저장해서 필요한 곳에 편리하고 일관성 있게 재사용하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통해 살펴보면 컴포넌트에 나온 아이콘은 다이아몬드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편집하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해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편집하기 위해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하세요.
내비게이션을 위한 컴포넌트 편집 화면으로 넘어왔고 데스크톱과 모바일 버전으로 디자인이 미리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비슷한 개념으로 프라이머리로 표시된 부분에서 수정하면 나머지 요소들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나머지 요소들에서 발생한 편집 부분은 프라이머리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라이머리로 나온 데스크톱 버전에서 먼저 메뉴를 오른쪽 끝에 배치하기 위해 데스크톱 전체 레이아웃을 클릭하고 오른편에 나온 디스트리뷰트에서 스페이스 비트윈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끝에 배치하게 되었고 균등하게 배치하기 위해 오른쪽에 여백이 필요하고 레이어에서 링크를 감싸고 있는 레이아웃인 링크 레이아웃을 클릭하세요. 오른편에 패딩 여백 옵션에서 방향별로 다르게 설정하기 위한 아이콘을 클릭하고 오른편에만 20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고를 변경하기 위해 준비한 예제 로고를 빈 공간에 드래그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추가한 로고로 변경하기 위해 레이어를 통해 추가한 로고를 현재 위치한 로고와 같은 위치에 드래그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옆에 추가가 되었다면 기존의 로고는 제거하기 위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뒤 딜리트 옵션으로 제거하겠습니다. 새 로고를 클릭하고 너비는 180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뉴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해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해서 모두 선택한 뒤 옵션 중에 폰트를 선택하고 검색창에는 예제로 노트 산스 KR을 검색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사이즈는 18픽셀로 변경한 뒤 라인 간격은 1.7 정도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타일을 저장하기 위해 스타일의 입력란을 클릭하고 뉴 스타일을 선택하고 파라그래프 옵션을 선택하세요. 바디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었고 이제 스타일만 선택하면 지금 수정한 폰트 스타일이 자동 적용됩니다. 색상은 별도로 흰색으로 변경하세요. 배경 색상도 수정하기 위해 데스크톱 부분을 클릭해서 전체 레이아웃을 선택한 뒤 필 부분에 나와 있는 배경색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배경을 지운 이유는 나중에 실제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각 메뉴를 소개, 서비스, 포트폴리오, 그리고 문의하기로 변경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메뉴는 지우겠습니다. 다른 기기도 확인하기 위해 살펴보면 현재 모바일에서 메뉴를 오픈했을 때 폰트 색상만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모바일에 나온 메뉴 텍스트를 모두 선택한 뒤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해 주세요. 사용자 패널을 위해 간격도 늘려주기 위해 현재 이 요소를 감싸고 있는 레이아웃인 링크 레이아웃을 레이어를 통해 클릭하면 이렇게 레이아웃 안에 속한 요소들의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10 정도로 수정하고 옆에 갭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었다면 홈 화면으로 나가기 위해 상단에서 홈을 클릭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적용되었지만 다른 기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모바일 화면에는 잘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화면의 높이가 고정되었기 때문이고 배경 화면을 클릭한 뒤 레이어에서 히어로인 것을 확인하고 높이를 보면 400으로 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fit 컨텐츠 단위로 변경해서 높이가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버전으로 변경되지 않았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를 클릭 후 컴포넌트의 변수 옵션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전의 컴포넌트 편집 창에서 봤던 것과 같이 데스크톱, 폰 오픈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폰으로 변경하면 원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태블릿 화면에서도 모바일 화면처럼 동일하게 나오기 원한다면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를 클릭 후 변수 옵션에서 폰을 클릭하세요. 변경된 사항을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사이즈를 변경할 때 내비게이션 부분이 자동으로 잘 변경되고 모바일 메뉴 아이콘을 클릭해서 확인해봐도 메뉴들을 문제없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했다면 다시 편집창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번에는 여기 나온 텍스트와 이미지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텍스트를 예제 텍스트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변경한 텍스트의 스타일은 폰트 같은 경우 노트 산스 KR로 찾아서 변경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변경하고, 사이즈는 6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글자 줄 라인 간격에 여유를 주기 위해 라인은 1.2 정도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한 뒤 이를 스타일에 저장하기 위해 스타일 입력란을 클릭하고 뉴 스타일을 클릭하고 헤딩 1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자유롭게 배치하기 위해 포지션은 relative에서 absolute로 변경하겠습니다. relative는 상대적 위치로 여기 부모 레이아웃인 컨텐츠를 기반으로 위치가 변동될 수 있고, absolute는 절대적 위치로 배치하는 곳이 곧 고정된 위치로 설정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배치 가능하고 너비를 자유롭게 줄이고 원하는 곳에 배치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이미지는 이미 앱솔루트 포지션으로 지정되어 바로 크기를 조정한 뒤 자유롭게 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수정할 시 주의사항은 다른 기기에서도 자유롭게 배치되므로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글자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기기에 따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전에 설정했던 헤딩 1 스타일을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왼편 상단에 S를 클릭하면 아래 스타일에 나오는 헤딩 1을 클릭하고 하단에 Add Breakpoint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종류가 크기별로 LMS로 나오고 각 종류마다 텍스트 사이즈가 자동으로 점점 줄어들도록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설정할 수도 있기에 S타입을 선택하고 모바일에서는 사이즈가 한 35로 나오도록 변경하겠습니다. 변경 후 다시 기기별로 텍스트를 살펴보면 사이즈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중에 헤딩 2, 헤딩 3 등도 설정 후 기기별로 사이즈 편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태블릿부터 편집을 해보자면 텍스트 너비와 위치를 원하는 곳에 다시 배치하고 이미지 아이콘은 알맞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화면으로 넘어가서 보면 텍스트 같은 경우는 화면에 꽉 차도 괜찮기 때문에 텍스트를 클릭한 후 포지션을 relative로 변경 후 너비는 fill 단위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가운데 알맞게 배치하기 위해 레이어를 통해 부모 레이아웃인 컨텐츠를 선택하고 디스트리뷰트 옵션 중 센터를 통해 가운데 배치하겠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크기를 줄이고 오파시티를 통해 투명도를 0.2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데스크톱부터 태블릿 그리고 모바일까지 화면에서 문제없이 나오도록 모두 최적화했습니다. 그럼 다음 부분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간략한 회사 소개를 위한 부분을 넣기 위해 예제 텍스트로 먼저 변경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소개 섹션의 배경을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 변경하고자 한다면 섹션 배경을 클릭한 후 오른편에 나오는 별 아이콘을 클릭해서 원하는 디자인이 나올 때까지 변경하세요. 그리고 만약 작성한 텍스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버전으로 변경해보고자 한다면 텍스트를 클릭 후 오른편에 나오는 별 아이콘을 클릭해서 텍스트를 다른 버전으로 새롭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각 텍스트 스타일도 편집해 보겠습니다. 소개 텍스트를 클릭한 뒤 폰트체는 노트 산스 KR로 변경하세요.
사이즈는 48픽셀로 유지하고 이 스타일을 헤딩 2로 저장하기 위해 스타일 입력란을 클릭하고 새 스타일을 클릭해서 헤딩 2로 지정하세요. 지정한 뒤 색상은 흰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속에 내용을 담은 텍스트를 클릭하고 스타일 입력란을 클릭한 뒤 이전에 저장했던 바디 스타일을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변경 후 색상은 흰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스타일이 있으면 텍스트 스타일을 더욱 빠르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서비스 섹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임시 텍스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지운 뒤 텍스트가 여기 나온 최대 너비에 맞게 늘리기 위해 현재 텍스트들을 감싸고 있는 부모 레이아웃인 파라그래프 레이아웃을 레이어를 통해 클릭하세요. 최대 너비가 600으로 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지우기 위해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텍스트를 더블 클릭한 뒤 띄어쓰기가 된 부분을 공간을 없애고 이 텍스트 스타일을 일관되게 헤딩 2로 지정하겠습니다. 아래 텍스트를 선택 후 스타일을 바디로 변경하겠습니다. 텍스트 편집이 완료되면 서비스로 사용할 만한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아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인서트 버튼을 클릭하고 섹션에서 서비스로 어울릴 만한 섹션을 찾겠습니다. 찾았다면 이 섹션을 원하는 부분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순히 AI 기능을 통해 생성된 요소만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공하는 요소나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자신만의 사이트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기 여백을 줄여서 서비스에 해당하는 요소로 보이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추가한 섹션 전체를 클릭하고 현재 적용된 여백 패딩을 각각 수정하기 위해 오른쪽에 나온 아이콘을 클릭하고 위에는 25, 왼쪽 오른쪽은 40, 아래는 1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서비스 텍스트가 나온 섹션 부분도 클릭한 뒤 아래 여백을 줄이기 위해 나머지는 100으로 유지하고 아래만 5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서비스처럼 제공하는 레이아웃이 완성되었고 각 서비스와 설명 부분에 준비한 예제 텍스트를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정했다면 각 제목 텍스트를 모두 선택 후 텍스트 스타일에서 폰트체는 노트 산스 KR로 변경하고 굵기는 볼드로 유지하세요. 사이즈는 22픽셀로 변경하고 이를 저장하기 위해 스타일 입력란을 클릭하고 새 스타일에서 헤딩 3로 저장하겠습니다. 색상은 검정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설명 텍스트를 모두 선택하세요. 스타일을 통해 바디로 지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텍스트 관련 수정이 모두 끝이 나면 이번엔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각 부분에 관련 아이콘을 추가할 것입니다. 추가하기 전에 각 배경을 회색으로 변경하기 위해 모두 선택하세요. 스타일 편집창 아래 필 부분을 클릭하고 원하면 이 옵션을 통해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경 색상을 변경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고 연한 회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콘을 추가하려면 왼쪽 상단의 인서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아이콘 메뉴를 통해 보면 다양한 아이콘 옵션이 제공되고 여기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매터리얼을 클릭하겠습니다. 아이콘이 추가되었고 클릭한 뒤 오른편에서 제공되는 매터리얼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아이콘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고 이곳에서 원하는 아이콘이 있는지 먼저 찾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제로 디자인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아이콘 중 디자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사용하겠다고 가정하면 클릭한 뒤 이름을 복사하세요. 다시 편집창으로 돌아가세요. 아이콘 편집창에서 서치 탭을 클릭하고 복사했던 이름을 붙여 넣으세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이콘을 자유롭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이콘의 크기를 편집하려면 직관적으로 드래그해서 늘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색상을 일관되게 사용하려면 이전에 텍스트 스타일을 저장했던 것과 같이 미리 저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로 여기 나온 오렌지색을 사이트의 메인 색상 중 하나로 일관되게 사용한다면 해당 섹션을 클릭한 후 배경 필 부분을 클릭하세요. 이 색상을 저장하기 위해 아래 스타일 오른편에 나온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이름을 단순히 오렌지로 입력하고 아래 크리에이트 버튼을 통해 저장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이 색상이 저장되어 언제든지 아래 나온 옵션을 통해 색상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콘에 적용한다면 아이콘을 클릭한 뒤 색상 부분을 클릭하고 아래 저장된 오렌지색을 선택하세요. 동일한 오렌지 색상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었고 이제 아이콘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 나온 이미지 레이아웃에 넣어 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추가되었고 이미지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아이콘을 감싸고 있는 부모 레이아웃인 이미지 레이아웃을 클릭한 뒤 얼라인을 통해 좌우 배치를 하거나 디스트리뷰트를 통해 상하 배치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아이콘을 추가한 동일한 방식으로 나머지 요소에도 모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섹션을 완성했다면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AI로 생성된 모든 부분을 사용할 필요는 없기에 굳이 필요 없다면 자유롭게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생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모두 지우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섹션으로 넘어왔고 우선 준비한 예제 텍스트로 작성하겠습니다. 변경하고 난 뒤 이전과 같이 먼저 포트폴리오 텍스트를 선택하고 스타일은 헤딩 2로 설정하겠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바디 스타일로 설정하고 프로젝트 타임라인은 헤딩 3로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인 일반 텍스트는 바디로 설정하겠습니다. 아래 추가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나온 섹션은 제거하고 현재 레이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들을 모두 감싸고 있는 스택 레이아웃 안에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기 위해 티커라는 컴포넌트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상단에 인서트를 클릭하고 인터액티브를 확인해보면 익숙한 슬라이드쇼나 캐러셀 요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해도 되고 저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티커 요소를 드래그해서 해당 레이아웃 안에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한 뒤 티커의 위치는 프로젝트 타임라인 아래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커의 너비는 최대한 가득 차게 만들기 위해 필 단위로 변경하고 높이는 500으로 고정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 포트폴리오 예제로 추가하기 위해 관련 이미지를 빈 곳에 우선 업로드하겠습니다. 추가된 이미지는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먼저 적절하게 배치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티커에 추가하려면 티커를 클릭 후 오른편에 있는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해당 이미지를 연결하면 추가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이미지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추가된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보기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해당 이미지가 모두 추가되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이미지 간격을 좀 넓히고 속도를 좀 줄이고 만약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더욱 느리게 움직이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편집창으로 돌아가 주세요. 티커를 클릭한 후 속도를 줄이기 위해선 여기 스피드 부분을 100%에서 80% 정도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미지 간격을 넓히기 위해 갭은 25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우스를 가져다 놓았을 때 느리게 움직이게 하려면 여기 호버 부분에서 0.5 정도로 변경하겠습니다. 편집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편집한 사항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트폴리오 섹션을 완료했고 아래로 내려가면 나오는 문의하기 섹션을 마지막으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창으로 돌아가 주세요. 문의하기 섹션으로 가서 우선 예제 텍스트로 모두 변경하겠습니다. 수정을 완료했다면 현재 문의 섹션의 배경 색상은 클릭해서 오렌지 색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제목에는 헤딩 투 스타일 및 가운데 정렬을 적용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변경하세요. 일반 텍스트는 바디 스타일을 적용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변경한 뒤 가운데 정렬을 지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튼을 클릭하고 너비는 200, 높이는 50으로 지정한 뒤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버튼의 텍스트를 클릭한 뒤 폰트는 노트 산스케일로 지정하고 굵기는 볼드로 지정하세요. 색상은 오렌지 색상으로 변경하고 사이즈는 20픽셀로 지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의하기 섹션 편집을 완료했고 전반적인 사이트 편집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편집창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문제가 없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태블릿과 모바일에서 헤딩 2의 글자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어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SS 탭을 클릭하고 스타일에서 헤딩 2를 클릭하세요. 아래 브레이크 포인트를 추가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태블릿과 모바일에서도 적절한 크기로 자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리 보기를 통해 너비를 변경해가며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없다면 상단에 내비게이션 메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섹션으로 이동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다시 편집창으로 이동하세요. 내비게이션 메뉴를 통해 같은 페이지에 있는 특정 부분의 섹션에 이동되도록 하려면 각 섹션의 스크롤 섹션을 미리 지정해야 합니다. 현재 소개부터 서비스, 포트폴리오, 그리고 문의하기 섹션을 먼저 스크롤 섹션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소개 부분을 클릭한 뒤 오른쪽 편집창 아래로 내려가면 스크롤 섹션이 나와 있고 클릭해서 추가한 뒤 이름을 About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 섹션을 클릭한 뒤 스크롤 섹션에서 서비스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포트폴리오 섹션은 포트폴리오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의하기 섹션을 클릭한 뒤 스크롤 섹션에서 컨택트라고 지정하겠습니다. 모두 지정했다면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서 내비게이션 메뉴 링크를 수정하기 위해 해당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하세요. 먼저 소개 텍스트를 클릭하고 오른편에 링크를 추가한 뒤 링크 투 입력란을 통해 홈을 선택하고 섹션 옵션에서는 이전에 추가한 About을 선택하세요. 새 창으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기에 노로 유지하고 부드러운 스크롤을 원한다면 여기 스무스를 선택하세요. 아래 링크 스타일은 흰색 메뉴로 유지하기 위해 선택하고 새 스타일을 클릭한 뒤 링크 투 편집을 통해 색상을 모두 흰색으로 변경하고 밑줄도 나오지 않도록 함께 설정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메뉴들도 모두 편집하겠습니다. 편집을 모두 완료했다면 홈 화면으로 나가주세요. 설정한 메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리 보기를 클릭하세요. 소개 메뉴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해당 섹션으로 자연스럽게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너비를 줄인 뒤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고 서비스를 클릭해봐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인 편집과 링크 설정까지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이머의 강점 중 하나인 인터랙티브한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살펴본다면 이와 같이 사이트 방문 시 사람 아이콘 이미지가 오른편에서 나오고 아래 서비스 부분에 내려가서 보면 아이콘들이 순서에 맞게 자동으로 튀어나오고 포트폴리오 섹션에서는 해당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확대되어 나오는 효과가 적용되고 마지막으로 후터 부분에 있는 사람을 드래그해 보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는 효과까지 모두 적용해 볼 것입니다. 그럼 바로 편집해 보기 위해 편집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나온 이미지 아이콘부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 선택한 뒤 오른편의 이펙트를 클릭하고 나오는 옵션 중 어피어를 선택하세요. 요소가 화면에 나타날 때 효과가 적용되는 옵션으로 미리 정의된 프리셋 옵션 중에서 오른편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슬라이드 인 라이트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등장할지 자세하게 설정하기 위해 엔터 이펙트 부분을 클릭하면 불투명도, 스케일, 회전, 기울기 등 여기 나온 옵션들은 등장하기 전 초기 상태를 지정해서 어떻게 변화되며 나타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케일을 2로 지정하면 처음 기존의 2배 크기로 등장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며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트랜지션을 클릭하면 이 부분은 상태가 변할 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설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제로 스프링 탭에서 프리뷰를 통해 변화되는 느낌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쉬프트니스를 200, 댐핑 10, 매스 2로 설정하면 스프링 효과처럼 느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늦게 등장하게 만들기 위해 딜레이 부분에 0.5초로 설정하고 미리 보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그대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채널 영상 중 프레이머 초보자 가이드를 통해 자세히 배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아이콘 부분이 차례로 회전하며 나타나는 효과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편집창으로 돌아가 주세요. 아래 서비스 섹션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디자인 아이콘을 선택하고 이펙트를 클릭한 뒤 옵션 중 스크롤 애니메이션을 선택하세요. 옵션에서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트리거 기준은 레이어스 인 뷰로 사용자가 보는 모니터 화면에서 해당 레이어가 나왔을 때 실행되도록 설정한 것이고 레이어 상단 부분에서부터 실행되게 하기 위해 스타트에서 상단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한번 실행된 뒤 다시 실행되지 않게 하려면 리플레이에서 노를 선택하면 되고 하단에서 위로 나오는 효과를 원하기에 프리셋에서 슬라이드 인 버텀을 선택하겠습니다. 등장할 때 효과를 지정하기 위해 엔터 부분을 클릭하고 360도 회전하며 등장하게 만들려면 여기 로테이트 회전에 36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아래 전환을 클릭하고 이전과 같은 스프링 느낌으로 지정하기 위해 쉬프트니스 200, 댐핑 10, 매스 2로 설정하겠습니다. 딜레이 부분은 0.5초 정도로 지정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순차적으로 0.1초씩 느리게 나오도록 설정하면 차례로 등장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비슷한 효과를 적용하려면 지금 지정한 효과를 복사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복사하기 위해 디자인 아이콘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중 카피에서 카피 이펙트를 클릭하세요. 두 번째 개발 아이콘을 클릭한 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통해 페이스트에서 페이스트 이펙트를 통해
효과를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효과를 클릭한 뒤 엔터 이펙트를 클릭하고 전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딜레이 부분을 0.6초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나머지 아이콘들에도 0.1초씩 차이 나도록 모두 설정해 보겠습니다. 모두 설정했다면 확인하기 위해 미리 보기를 클릭하세요.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콘에 원하는 효과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 나오는 포트폴리오에서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확대되는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후터 부분에서 이미지를 드래그할 수 있는 효과도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편집창으로 나가주세요. 우선 포트폴리오 섹션으로 내려간 뒤 티커를 클릭하세요. 티커에 이펙트를 클릭하고 옵션 중 허버를 선택하세요. 단순히 스케일을 1.3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설정이 완료되었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미지를 드래그할 수 있는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만약 드래그해서 여기 섹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섹션에 대한 스크롤 섹션을 먼저 지정해야 합니다. 섹션을 클릭 후 편집창 하단에 스크롤 섹션을 통해 후터라고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아이콘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펙트 효과를 클릭한 뒤 드래그 옵션을 선택하세요. 이미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려면 프리폼에서 노를 선택하고 지정한 섹션인 후터를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관성 효과를 적용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원한다면 모멘텀에서 Yes를 선택하세요. 설정을 모두 완료했다면 확인하기 위해 미리 보기를 클릭하세요. 아래로 내려가서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이미지가 확대되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터 부분도 확인해서 이미지를 드래그해 보면 해당 이미지가 지정한 섹션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이트 편집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사이트를 바로 공개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하면 프레이머에서 주어지는 임시 도메인 주소로 공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자신만의 커스텀 도메인 주소를 등록해서 적용하고 싶다면 채널에서 프레이머 초보자 가이드에서 단계별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이드 영상에서는 최대한 단순한 방식과 효과로 사이트를 편집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하면서 개념을 제대로 배웠다면 실제로 사이트를 제작할 땐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보면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사이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